현재 여기까지 지우개를 한 번도 쓰지 않고 스케치를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지우개를 조금씩 쓰면서 더 정확한 형태를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우개를 쓰지 않고 스케치를 해도 되겠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우개로 지우면서 그 다음에 훨씬 더 정확한 형태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스케치를 그릴 때는 연필을 조금 더 가깝게 잡고 한 요 정도 잡고 하셔도 되고, 난 자신이 있다 요 정도 잡고 하셔도 되겠지만 요 정도 잡고 하시게 되면 선이 좀 삐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한 요 정도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잡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잡고 자세한 부분은 그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 형태를 더 정확하게 그리면서 하이라이트 부분도 같이 그려주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이 안쪽 부분이 조금 말라가지고 찌글찌글한 모양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심하게는 그리지 않고요. 좀 생략하면서 그릴 거예요. 이제 아래에 거울 종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비치면서 반사광에도 뭔가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이 생깁니다. 묘사를 하는 것들은 굳이 뭐 설명을 해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덩어리에 맞춰서 하이라이트를 그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이라이트의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주려고 하는 게 어색해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꼭지 부분에서도 꼭지 부분에는 하이라이트는 없는데 조금 시들어가면서 색깔이 변한 것들, 그거를 밝은 부분과 조금 색깔이 변한 부분은 스케치선으로 먼저 구분을 좀 시켜줘야 돼요. 지금 하는 과정들은 앞으로의 초벌, 중벌 마무리해서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스케치로 먼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선을 조금 더 진하게 쓰셔도 돼요. 지금 이쪽 부분이나 여기 아랫부분,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씩 진하게 좀 썼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블랙하고 비슷한 색깔이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에서는 뭐 밝은 부분이니까 선이 진하게 남아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쪽으로 확확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진하게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자세하게 그릴 때는 좀 화판에 가까이 이제 가가지고 그려도 되겠지만 전체적인 거를 그릴 때는 계속 이렇게 뒤로 나와서 봐야 되고 최대한 멀리서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울려지고 형태가 틀린 게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리는 게 가장 좋고요. 묘사할 때는 가까이 대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또 너무 가까이 대고 하다가 한 부분만 또 묘사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과 이 라인, 요런 라인들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봐야 형태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종이도 스케치를 마무리 해볼 거예요. 거울 종이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두께를 굳이 그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두께를 지금은 안 그려줘도 섬유 시작하고 나서 거의 마무리 단계쯤에서 이것보다 살짝 두껍게 어두운 표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선 하나로만 그려놔도 되고요. 섬유 마무리 할 때는 두께를 살짝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 종이의 그림자도 그려줘야 되는데요. 여기가 살짝 들렸으니까 여기 밑에 살짝 생기고 여기도 살짝 생기는 거, 그것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거울 종이에 비치는 파프리카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천장 부분이 다 비치겠죠? 천장 부분에 나와 있는 뭔가 어둡고 밝고 중간색 있고 그거를 다 이제 구분해서 스케치를 해줘야 나중에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물체랑 가까이에 있는 부분은 왜곡이 심하게 안 돼 있지만, 물체에서 멀어지는 부분들은 왜곡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빼고는 이런 부분은 조금 표현을 할 때도 포커스가 나간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는 일단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까지 지금 스케치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스케치가 돼야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오버해서 그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간 내에는 이 정도 표현을 하기가 워낙 힘들어서 시간 내에 하려면 정확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완성도 있게 그리거나, 정확하게 그린다면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겠죠. 대신 뭐 밀도는 없겠지만 정확도는 있으니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어떤 선생님한테 평가를 받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학교마다 좀 잘 분석을 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거울 종이에 비친 파프리카는 스케치가 지금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거울 종이 안에 살짝 비치는 이 느낌을 너무 자세하게는 아니고 대충 어떤 식의 색깔이 구분이 되고 있는지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물체에서 멀어지는 것들, 그리고 멀리 있는 것들은 왜곡이 엄청 심하니까 그것도 물퉁물퉁하게 그려주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색깔은 보이는 정도의 느낌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바로바로 해도, 그리고 스케치가 조금 틀려도 상관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종이 틀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형태 틀리지 않게 그려주셔야 시점도 잘 맞을 것 같고,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도 맞게 들어가서 어색해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연물을 그릴 때는 가장 관건이 어색해 보이지 않게 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풍성하게 맛있게 보이게 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공업품,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 기계로 만들어지는 물건들은 날카롭게 정확하게 선이 딱딱딱 끊어지게 그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울 종이 위에 놓여진 파프리카를 그려보았는데요. 거울 종이라서
뭐 그림자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겠지만 물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블랙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여기 부분, 여기 아래쪽에도 살짝 생기는 게 거울 종이가 반사되는 종이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림자가 원래 생기는 부분, 여기도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지만 서로 반사가 되니까 같이 반사감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빛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오는 방향으로 이제 그려질 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원래 어두움이 생기는 부분이고 어둠이 생겨서 여기에는 반사광이 생기는 부분인데 굉장히 반사광이 엄청나게 심하게 생겨서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 되게 심할 것 같고요. 여기 부분이 좀 시들시들해서 시들한 표현을 제대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들한 느낌을 냈고 여기도 원래 시들한 부분이고 조금 말라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여기는 탱탱하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양이 좀 뽕긋해 보이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스케치가 끝났고요. 이런 부분은 천장이 비춰지는 부분들일 텐데 천장이 이 물체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왜곡이 굉장히 심하고요. 바로 근처에 있는 이 물체만 아주 잘 보이다가 여기서도 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좀 멀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도 좀 왜곡이 생겼습니다. 거울 종이가 좀 왜곡이 심한 것 같고요. 저는 거울 종이를 본 적은 없는데 인터넷에 거울 종이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물도 예고 시험에는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